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인아입니다. 지금 환호성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밤 공기가 너무 차갑죠. 지금 겨울로 이제 문턱에 다 이제 거의 겨울이죠. 지금 두껍게 옷 입고 오는데 지금 신년 제가 말이 자꾸 어긋나네. 죄송해요. 지금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아니면은 신년이다 앞두면서 제가 20대 때는 분명 막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막 뭘 할까 이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금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너무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갑자기 네, 울적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잠시만요. 진정해도 돼요?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죠? 그냥 연결할게요. 네. 20대 때는 이렇게 즐거운 계획을 세우기가 바빴지만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자꾸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어떠세요? 저처럼 우울해하지 않으세요?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아니면은 조금 건강 때문에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정말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장수,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만 그런 장수의 개념만 있었는데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웰 에이징이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웰 에이징이 떠오르면서 뷰티 업계에서도요 슬로우 에이징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흰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내년에는 나이에 따라서 점점 더 늙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년에 조금 더 한 살 더 어려지고 싶으세요? 어려지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더 어려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되고요. 네, 잠깐만. 죄송해요.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말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피부 미인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동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랬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건강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랬어요. 알러지 비염, 신경성 위염, 여성질환, 그리고 영성 식도염이라든지 만성 피로 등등의 면역이 아주 바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면 피부는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피부가 건조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따갑고 간지럽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색소 침착도 잘 생겼고 잔주름 그리고 뾰루지, 모공 등 피부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상태였어요. 예전에 저의 상태를 얘기해 드리면 피부가 너무 건조했기 때문에 제가 1년 내내 항상 여름에는 여러분들 바디로션 안 바르시잖아요. 그쵸? 텁텁해가지고. 근데 저는 1년 내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조가 너무 심해서 항상 바디오일과 바디로션을 듬뿍듬뿍 발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막 다 갈라지고 따갑고 간지럽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발랐어야 됐고요. 그리고 피부가 얇아가지고 색소 침착도 잘 생겼고 잔주름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뾰루지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피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았었어요. 큰일 났다. 지금 현재 피부는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의 피부는 아까 재밌게 하려고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현재 피부는 이렇게 됐어요. 예전의 피부는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피부 역시 너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 피부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종류에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인성 노화는 외부의 자극이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인 노화를 일컫는데요. 여기에는 활성산소의 증가와 진피인자 감소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 환경오염, 음주, 흡연 등 외부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환경적 노화를 일컫게 됩니다. 내인성 노화는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산화를 일컬을 수 있는데요. 호흡 시에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요. 세포막 주위에 있는 단백질이나 염색체에 손상을 일으켜가지고요. 각종 노화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한 각종 손상을 일으켜서요. 활성산소 제거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천연 보습제인 히알루론산이 19세 이후로 점차 감소하게 돼서요. 피부층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진피임자 감소해서 피부의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2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게 돼서 40대에는 20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외인성 노화를 말씀드리자면요. 온도와 습도는 피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춥고 건조한 환경은 이 피부의 건조를 유발시켜 피부가 건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속 건조를 해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잔주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과 미세먼지 역시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시켜서 기미나 잡티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잔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우리는 20대부터 노화가 시작하게 돼요. 20대 때는 내가 항상 젊을 줄 알고 관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19세부터 이미 진피임자가 계속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 다가오는 노화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40대, 50대 피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생활 습관과 외부 환경 등 복합적인 영향을 위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관리를 잘해주면 나이보다 얼마든지 어린 피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제가 피부를 지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 노화의 원인을 알고 나의 습관을 알면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산화 영양제의 섭취입니다. 노화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이 활성산소는 전자가 이렇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그 전자를 뺏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항산화제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에 전자를 공급해주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이제 안정화하게 돼요. 그래서 세포에 그런 파괴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노화 방지 및 트러블을 개선하게 되고요. 비타민 C는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비타민 E는 피부 진정 및 보호, 그리고 비타민 Q는 코엔자임 Q10으로 세포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건강한 세포를 증식시켜서 피부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겉에서 아무리 발란다 하더라도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피부는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단 음식 피하기입니다. 당분은 혈액과 함께 흘러다니다가 콜라겐과 결합을 하게 되면 독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당분과 결합한 세포는 탄력을 잃고 떨어지게 됩니다.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혈액이 당화가 되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탁해지게 되고요. 콜라겐이 당화가 되면 콜라겐이 누렇게 변색이 돼요. 그럼 피부도 아무래도 그게 다 올라오죠. 누렇게 뜨겠죠. 그래서 각질의 당화가 되면 피부 투명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안 좋은 이런 당분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점점 누렇게 되고 탁해지게 되죠.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 지키기인데요. 밤사이 숙면으로 피부 컨디션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피부의 재생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피부 재생을 담당하는 기저층의 세포 분열이 활동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요. 재생 기능을 촉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이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밤사이 낮 동안 생긴 스트레스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수면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잠들지 않으면 피부 재생의 순환고리가 끊어져 가지고요.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술, 흡연, 카페인 금지하기인데요. 술은 간에 부담을 줘가지고요. 피부 햇빛 손상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C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 역시 흡연은 있잖아요.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담배 한 대는 약 100조 이상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의 혈류순환이 막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영양과 수분이 저하돼서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되고요. 비흡연자와 비교했을 때 주름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요, 멜라닌을 자극해서 피부의 톤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이나 흡연,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리고 과일, 채소와 수분 섭취인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산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A, E, C 들어있고요.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식품들이 감, 석류, 귤, 바나나, 딸기 보통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면 피부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죠. 그리고 체내 수분 섭취를 높여서 항상 촉촉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안 후 바로 피부 보습하기인데요. 건조해진 피부는 수분을 빼앗겨서 건조해진 피부는 되게 잔주름 그리고 탄력을 잃게 되고요. 잔주름이 아까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세안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물세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물기가 증발하게 되면서 유분과 수분을 피부에서 다 빼앗아가게 돼요. 그래서 세안 직후 피부는 세안 이전에 수분의 50%가 포함되어 있지만 세안하고 나서 1분이 지나면 30%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안 직후 보습을 하면 수분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도 보습이 되게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에 얼른 막 이렇게 바디로션을 바른 다음에 다시 손을 깨끗이 닦고 다시 얼굴에 수분을 또 다시 이제 세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바디로션 바르는 순간에 이미 다 얼굴에 수분이 다 날아가서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다음 화장을 이제 기초 제품을 바른다고 해도 그게 쉽게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 바르고 이제 샤워하고 난 후에 얼른 발라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피부 노화의 원인의 70% 이상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 언제 제일 많이 쬐는지 아시잖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꼭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피부 속 생활 습관을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피부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거나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피부가 어려지고 아까의 그 고민스러웠던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해준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셀라비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세포를 의미하는 셀과 생기를 의미하는 얼라이브의 합성어인 셀라비브라고 합니다. 네, 셀라비브는 어떤 제품이냐면요. 셀라비브는 피부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주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근거로 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질병을 치료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데 활성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인 식물 추출물을 더해져서 기존 화장품에는 없는 혁신적인 포뮬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항산화 에너지를 담은 유산화만의 독점 성분인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피부는 건강한 피부에서 시작한다는 유산화의 신념을 가지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안전한 영양 공급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10년간의 연구로 그렇게 탄생된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을 제가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안전한가입니다. 안전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가인데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브랜드 제품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우리 이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향이 어떤지 포장이 좀 예쁜지 용기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발라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합성 방부제 위험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품이 안전한지 그리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 원료는 어떤지 안전한 테스트를 테스트를 통과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셀라비브는 어떠냐면요. 전 제품 모두 파라벤 프리이고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제가 셀라비브를 통해서 정말 안전하고 믿고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기초 화장품 이렇게 에센스나 세럼들 정말 많이 찾아보고 다녔거든요. 아까 피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을 정말 막 닥치는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장품 유목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확성 방부제 위험성을 알고 나서는 정말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이거 하나 더 보고 원료는 뭐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정말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 그때 이후로는 기초 제품을 그냥 믿고 쓰는 그런 제품이 되었어요. 네. 저는 셀라비브를 전 제품을 사용하는 것 저는 처음부터 전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랐지만 저는 전 제품을 사용하면서 정말 큰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셀라비브를 쓰기 전에는 저 역시 다양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땡땡 제품도 있잖아요. 입생땡, 뭐랑땡, 샤땡 뭐 이런 제품들을 얘네는 뭐가 좋아, 얘는 뭐가 좋아 이러면서 섞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혼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다양한 성분들 간의 충돌을 해서 흡수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기능성 있는 제품을 찾아서 쭉 쓰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제가 이제 셀라비브를 쓰게 되면서 아까는 정말 피부가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쓰게 되면서 어떤 점이 좋아지게 됐냐면 제가 아까 이제 환절기 때마다 제가 버즘이 항상 몸이나 얼굴에 막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세럼이나 이걸 아무리 발라도 그게 나아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논바닥 우리가 논바닥에 물을 빼고 나면 어때요?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정말 제 피부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얀 각질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보습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피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셀라비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피부는 정말 제가 쓰고 나서 피부 미인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아니 저 셀라비브 써요. 뭐 그거 셀라비브 강의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저 셀라비브 쓰는데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그래서 셀라비브를 믿고 사용하신다면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몇 가지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제품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에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인데요. 저는 이제 화장을 자주 하다 보니까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은 피곤하다고 그냥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자잖아요. 그럼 뒷날 피부가 당연히 퍽퍽하고 안 좋죠. 그래서 리무버 제품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통의 저는 이제 리무버 말고도 저는 클렌징 밤도 사용하고요. 립앤아이 리무버도 사용하고요. 이제 그런 제품들을 늘 사용했었어요. 근데 사용하고 나면 항상 뻑뻑하고 눈에 액이 들어가면 눈이 충혈되고 아프고 그리고 벗겨내면 있잖아요. 피부가 촉촉한 보다는 좀 거칠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보통의 제품들은. 근데 제가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를 쓰고 나서는 자극이 일단 없다, 순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지워진다. 네, 그런 세 가지 점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피부 각질과 모공을 깨끗하게 해준다.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리무버는 여기까지. 예, 그리고
맞아, 깜빡했다. 제가 그 여드름성 피부들 있잖아. 아이들 있는데 보면 중학생 때부터 여드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화농성 있는 여드름 있는 자리에 이 리무버를 그 화장솜에다가 팩처럼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팩처럼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둔 다음에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다가 이제 이렇게 고기 살살살살 무찌르잖아요. 그러면 뽁 하고 그 알갱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리무버 얘가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두피하고 여기 모발 경계선에 보면 애들이 이렇게 여드름, 성인들도 여드름이 이쪽 이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리무버를 꼭 닦아내 주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팩처럼 자주 뭐 가끔씩 사용해 주시면 너무 그 리무버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어요. 네. 꿀팁 알려드린다니 깜빡했네. 네, 그리고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저도 아까 이제 좀 화장 지우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크럽 제품도 저도 좀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각질이 매일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는 막 좋다고 매일매일 뭐 기초 제품, 화장품 열심히 바르지만 이 각질을 제거해주지 않으면요, 피부 표면이 되게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스크럽을 하지 않고 계속 바르다 보면은 그 화장품이 깊숙이 침투해지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제대로 좋은 화장품을 아무리 써도 깊숙이 전달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스크럽 마스크 제품들은 혹시 스크럽 제품을 보신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아시죠? 예, 그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얼굴 표면에 이렇게 롤링을 하게 되면 상처를 내고 따갑고 되게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환경 오염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스크럽 제품을 좀 덜 쓰게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스크럽 마스크 제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참숯가루와 그리고 식물성 하이드로겔 비즈가 들어가 있어서 보다 촉촉하고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보면 보다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샤워하기 한 15분 전에 미리 이렇게 발라둬요. 발라둔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거 하다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롤링을 해주면서 샤워하고 나오면요, 정말 계란, 그 삶은 계란 이렇게 톡 해서 까면 어때요? 매끌매끌 반질반질하죠. 제 피부가 그래 보이는 거예요. 정말 환해 보이고, 그리고 모공도 쪼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공을 관리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크럽 마스크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그냥 뭐 토너나 세럼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우는 거, 그리고 또 스크럽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보다 피부에 더 효과 있게끔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바이탈라이징 세럼은요, 매끄러운 피부결을 위해서 활성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식물 성분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고농축 활력 세럼입니다. 제가 아까 생각났다. 아까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셀라비브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 이거 아닌데. 셀라비브를 썼을 때 제가 하루 이틀은 정말 그 느낌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이 관자놀이하고 눈썹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진짜 눈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막 이랬어요. 제가 피부가 얇아서 좀 더 잘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탁 고정이 되면서 이거 뭐 자연 리프팅 느낌 있잖아요. 우리 항상 여기 당겨주는 시술을 막 하잖아요. 저는 아직 안 했지만 제가 막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거를 쓰고 나서 정말 딱 당겨주는 그 딱풀로 정말 탁 고정시켜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와 이거 뭐지? 나 다음부터 이거 쓸래? 이러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게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이탈라이징 세럼이 토너를 쓰고 나서 이제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이렇게 기초로 깔아준 다음에 낮에는 데이크림을 쓰면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그것처럼 쫙 당겨주는 느낌. 진짜 이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쫙 피부를 당겨주는 느낌이 들고요. 저녁에 나이트 크림하고 같이 쓰게 되면 그 피부 보습력이 아침까지 가더라고요. 정말 촉촉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럼을 정말 사랑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세럼 이제 보면 여기에 그 좁쌀 여드름 있죠.
좁쌀 여드름 난데 거기에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셀라비브를 좀 많이 전달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드름 난 피부들을 되게 고민 많이 해요. 아무거나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토너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 여드름이 화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막 열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토너를 뿌려주면 화기가 가라앉고요. 그리고 세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빼내주는 작업, 세럼 같은 경우는 좁쌀 여드름 없애주는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수분을 공급해주고요. 또 이제 피부결을 되게 매끄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또 그 사용감, 텍스처감이 되게 산뜻해요. 다른 세럼 같은 경우는 제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얘네들한테 가벼운 사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인데요. 이 나이트 크림은 정말 건조한 사람한테는 건성인 피부엔 정말 최고의 제품이에요. 밤사이 피부를 더욱 강화시키는 안티에이징 케어의 최강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밤사이 피부를 정말 매끈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물 세안만 해도 정말 뻑뻑해지고 여기가 갈라지는 피부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해결해준 제품. 그래서 건성인 부분은 건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나이트 크림을 꼭 써주시면 지금 환절기 같을 때 정말 피부 속에 엄청 건조하거든요. 이거를 써주시면 되게 피부가 매끈매끈 촉촉하게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인데요. 제가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피부 좋다는 소리 정말 2배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쓰고 나면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뭐 쓰냐고. 그럼 뭐 셀라비브 원래 쓰던 거 쓰는데 이러면은 이제 오일 하나 추가한 것뿐인데 이러니까 오일 주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크처럼 부드럽게 발리고요. 그대로 빠르게 흡수가 돼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모이스처라이징 제품들 있잖아요. 전혀 거부감 없이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예전에 저는 다른 타사 제품 오일들을 써봤을 때는 되게 유분감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 썼을 때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유분감이 많아가지고 다음 모이스처라이징 제품 올렸을 때 미끄덩거리면서 겉돌아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일 제품은 그대로 흡수되고 그 다음 단계까지도 그대로 흡수가 잘 돼서 윤기 있고 안에서부터 막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샤워 후에 우리가 막 간 나오면 피부에 수분을 진짜 가득 머금고 있잖아요. 그 느낌을 하루 종일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일 제품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이 됐어요. 많이 줄였나 봐요. 저는 네, 저처럼 슬로우 에이징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시려면 어떤 거냐면요. 항산화제 비타민 아까 좀 잘 섭취해 주시고 아까 제가 생활 속에서 10가지 실천법 있잖아요. 그런 걸 평상시에 잘 실천해 준다면 이런 건강하고 아름답고 어린 피부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셀라비브처럼 안전하고 기능성 있는 최고의 제품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신다면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한 살 더 어려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예뻐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우리 같이 슬로우 에이징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죠? 네, 네, 정인아였습니다.